우리가 오늘 그 MBC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발표한 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뒷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도 자료 비슷한 거를 이제 미리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난 2월에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이 선임될 때 2월에 이사회에서 사장 면접을 봤어요. 사장 면접을 봤는데 그때 사장 후보들과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유희선 이사 등 구 여건 우리가 적폐 이사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눈 대화의 속기록입니다. 네. 네. 근데 속기록 중에서 이제 그 문제에 있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게 제목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라고 최근에 말한 것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잖아요. 네. 그거를 이 고영주 이사가 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영주 이사장이 전체적으로 MBC에서 보도국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퇴출시킨 것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 그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MBC 노조, 1노조, 그 언론 노조, 그 MBC 본부 그 사람들 딱 지칭을 해요, 그냥. 지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보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워딩도 나오고. 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워딩도 나오고.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진행하신 MBC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한 것은 MBC 블랙리스트 고영주가 지시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이게 대충만 그 노보를 훑어봐도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요즘에 뭐 하도 대단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는 사실 이게 보면서도, 네.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다.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도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근데 네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카메라 기자 65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당시만 해도 이게 도대체, 작성자는 같은 카메라 기자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오늘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네. 이런 블랙리스트 사내에 이런 특정 노조에 소속된 사원들이나 이런 네네. 분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배후에서 조정한 게 네. 저희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었다. 네. 이렇게 사실상 밝혀졌어요. 네. 이게 지난 2월에 저희가 MBC 사장 공모를 했습니다. 네. 현 김장겸 사장이 당시에 이제 선임이 돼서 지금 사장으로 재임 중인데, 네네. 그때 최종 사장 후보 3배수 압축을 해서 3명이 이제 저희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사장 면접을 보는 자리였어요. 예. 이날 그 면접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사장 후보들이 나눈 그 이사회 속기록이 입수가 됐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말문이 막히는데,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이 사장 후보들에게 네. 3가지를 크게 주문합니다. 예. 노조원,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노조원이죠. 네. 노조원들을 앵커나 보도국 취재기자, 또 뭐 PD수첩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네. 배제해라. 네. 배제할 수 없겠냐. 지금 어떻게 배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더 이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걸 주문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사원들을 찍어낸 이후에는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지금 뽑고 있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앞으로 사장이 되면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른바 유배지라고 해서 기자들을 이제 저희 상암동 본사 밖으로 쫓아내고, 예. 상암동 내에도 기자나 PD들을 원래 종사하던 직무에서 배제하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예. 그런 유배지를 또 얼마나 더 만들 수 있겠냐. 이런 크게 보면 3가지 지시를 하는 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네. 회의록이라고도 하고 속기록이라고도 하고 약간 애매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네. 방문진 안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건인가요? 그렇죠. 네. 공식 문건인가요? 네. 네. 방송문화진흥회 제2차 임시이사회 속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이 도청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방문진 회의 절차에 당연히 녹음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녹음에 입각해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속기록입니다. 다만 네.
비밀이에요. 여권 이사들이 네네. 이거를 공개하는 거를 극구 반대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드러난 셈이죠. 아, 그럼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노조께서 어떻게 이렇게 입수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모종의 경로로 입수가 된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노골적으로 이거 뒤에서 살짝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게 어찌됐든 속기록이 작성되는 그런 공식 면담에서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6명의 네. 이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폭로되면 어떤 여파가 오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뭐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속기록이 공식적으로 작성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들은 그렇습니다. 얘기를. 네. 예. 뭐죠? 이게 예전에 백종문 부사장 녹취록 때는 네. 사적 대화라고 피해갔는데 네네. 그때는 술 마시고 무슨 얘기들 못하냐 이런 물론 그 논리도 참 말도 안 되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중한 자리거든요. 네, 자기 네. 사장을 뽑는. 네. 사실은 이 전에 이제 요 이사회가 본격 시작하기 전에 네. 박문진 이사가 9명인데 구 야권 이사 3명이 네. 퇴장했죠. 일단 한 분은 예. 불참하셨고 사장 선임 절차의 어떤 비민주성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네. 구 야권 이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 여권 이사들만 6명이 대화를 나눈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공식적인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할 이런 범법 행위들을 그러니까요.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참 네.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권 이사들은 이 지금 속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약간 부끄러운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실 속기록을 보면은 고영주 이사장이나 그 구 여권 이사들이 우리 노조 소속의 구성원들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 거기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그 배제 방법을 막 논의하고 있는 이 3명의 후보도 네. 사실 만만치 않은 분들로 보이는데 김장겸 사장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 네. 두 후보는 도대체 MBC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이제 탈락한 두 후보 중에 권재홍 후보는 네. 당시에 부사장이었고 현재는 MBC 플러스 미디어라고요. 네. MBC의 대표 케이블 채널들이 있는데 네. 드라마, 스포츠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 케이블들을 총괄하는 소위 알짜 사장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사장이 탈락한 대신 아마 그쪽으로 배려를 받아서 네. 가서 재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후보가 이제 문철호 부산 MBC 당시 사장이었는데요. 네. 현재 이분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아직 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장 후보 사장 선임 절차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선임된 김장겸 사장이 사실상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 네. 이런 의혹,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속기록을 저희가 천천히 검토를 해보니까 네. 김장겸 사장은 상대적으로 네. 이런 민감한 질문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예. 네.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승자의 여유랄까 해서 무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그리고 권재우 후보는 추격을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강도 높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재홍 후보에게서 문제 발언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또, 예, 고영주, 김광동, 유희선, 이 박문진 이사 세 분 포함해서. 네. 그 권재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 네. 지금 노조원들은 유효 인력, 잔여 인력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합니다. 네, 노조원. 맞아요. 예, 참 한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효 인력이 되고 잔여 인력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잔여 인력을 어디로 보낸다, 그냥 부당 전보시킨다는 거죠. 보내면 네.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념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냐, 네. 잔여 인력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라고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권재웅 후보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권 후보가 제가 부사장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면 사실 이 회사의 인사 총책임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부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회사 프로그램 경쟁력이나 회사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사람 어디로 보낼 건가. 그래서 뉴미디어 센터로도 보내고 여기저기 보냈다. 그리고 이런 부서들은 앞으로 계속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라는 거는 저희 상암도 아니고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그냥 격리 감옥 같은 사무실이거든요. 그걸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재용 사장이 한 말을 저도 아까 보면서 막 빨간 줄을 막 계속 거놨는데 이 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은 그거였는데 PD수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PD수첩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60%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것을 계속 감시만 하고 게이트키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뚫렸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경력사원 뽑을 때 PD들도 한 20명 뽑아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종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방법 아니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언론노조가 전면 파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도국에 뽑아놓은 경력 기자들이 그나마 중심 잡고 온갖 수모 겪으면서도 일하고 있고. 이거 너무 웃겨. 온갖 수모 겪으면서 누가 그렇게 수모를 주셨나요? 일하고 있고 자기들이 파업하면 오히려 누가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계속 인력 보강을 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야, 진짜 이렇게 개념 없는 소리를 지금 한마디로 누가 더 진상인가를 지금 권재용 조사장. 이게 사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노조 탄압을 잘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를 지금 권재용 현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 이렇게 지금 다들 논의를 한 건데 저희는 그냥 보기에 열이 받지만은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어떤 위법 여지가 있고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과연 이분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 요 점이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조합원들을 앵커나 기자 이런 주요 부서 또 자기의 입사 직종인데 고유 입사 직종인데 거기서 격리시켰잖아요. 배제하고 이게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노동조합법 81조 1항 위반이고 또 누구든지 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송법 조항인데 특정 사원들, 특정 방송 종사자들을 앵커나 기자, PD에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여기 보면은 PD수첩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막 또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집회에 왜 노란 리본을 단 인터뷰가 나오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방송법 편성 개입한 방송법 위반이죠. 그리고 또 이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법상 업무방해, 뭐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해서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어떤 현행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자백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사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맞아요. 이게 그냥 여기 녹취록이 진본인가 아닌가, 이 녹취록 속기록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당장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PD수첩 말씀도 하셨지만 권재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검찰팀에 보도국 검찰 법조 출입하는 검찰팀에 기자가 9명인데 일노조 하나도 없다. 언론노조 MBC 본부죠. 일노조는 하나도 없고 다 경력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 안 나오지 않느냐. 이 이상한 기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가 다 이상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안 돼 있는 조직에서는 꼭 일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끝없이 부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했다고 지금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아무튼 충격적인 게 고영주 이사장이나 김강동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고받은 쿵짝쿵짝 그 권재용 사장 후보가 말할 때 예를 들면 고영주 이사장이 그 보도본부 그러니까 앵커 이런 쪽에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맨파워가 있는가라고 김강동 이사가 이제 묻는데 이런 멘트들이 그냥 완벽하게 그냥 그야말로 그 MBC 박문진 이사 자체가 그 보도국에 완전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을 그런 것을 할 능력자를 그야말로 그런 능력자 그 기준으로 지금 그 MBC가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뭐 저널리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MBC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고영주 이사장이나 이 MBC 박문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MBC를 진짜 좋은 방송국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기 사장을 뽑는 고민에서 내내 이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그것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어떤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징계를 넘어서 해임해야죠. 그러니까, 해임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노조에서는 고소고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뭐 고소장은 다 작성돼 있고요. 예. 여기에 이 발언에 이제 드러난 고영주 이사장, 김광종 이사, 유희선 이사, 그리고 김장겸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 네. 예, 이 5분에 대해서 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 MBC는 어떻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MBC 노조에서 생각하시는 이번 사태를 어찌됐든 이제는 그러니까 이 김장겸 사장이 아니고 고영주 이사장과 이 고영주 사단은 이제 끝나야 된다. 이거는 뭐 명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들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좀 그 뭐라 그럴까 타임 스케줄 같은 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현재 200여 명 기자 PD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오늘 저녁에는 그 보도국 밖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쫓겨난 기자들. 보도국 밖으로 쫓겨난 기자들이 한 7, 80명 될 걸로 지금 추산하는데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도 거부할 제작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각자의 업무를 거부하자. 일종의 아마 파업이네요. 결의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그게 예정돼 있고 내일은 아나운서국이 총회를 합니다. 아나운서들도 이미 지금 각자의 프로그램이나 뭐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작 위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사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운서 중에서 아직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들도 내일 총의를 모아서 조만간 제작 거부에 방송 진행 거부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총파업을 위한 투표가 공고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늘 같은 이런 이사회 속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더는 이 현 고영주 김장겸 체제에서 MBC가 정상화를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제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다시 MBC를 일으켜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아마 지금 저희 사원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절차로 아마 들어가면 뭐 분명해지는 거죠. 그 뒤는 행동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시청 수위도 좀 끌어올리고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진 경영진에 대해서 사원들이 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한이나 힘을 갖는 건 전혀 없죠. 다만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상황이 이 정도면은 엄중하다는 인식을 좀 해서 관련자 범법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또 해임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이 지금 밝혀진 속기록에 있는 특히 권재용 그 부사장이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이 실제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아까 뭐 PD수첩에는 뭐 언론노조 사람이 뭐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그냥 그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MBC가 어떻게 이들의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고 실제 어떻게 실현되었다 이런 것들을 잘 실행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작 현장에 있지 못하고 다 방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명백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좀 요번 문건하고 좀 연결시켜서 그림이 좀 더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화이팅하고 이번 주에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사안을 알려나갈 수 있는 고영주 이사장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퇴출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